제104장 화석고래. 고래의 그 큰 덩치는 상세히 부연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절대로 고래를 요약할 수는 없다. 고래는 특대형 이절판 책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는 고래의 분수공에서 꼬레에 이르기까지의 길이나 몸통 둘레 따위를 되풀이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의 거대한 창자가 마치 전투함의 맨 아래 갑판에 둘둘 말려 있는 굵은 밧줄처럼 그의 뱃속에 말아 넣어져 있다는 것만 상기하길 바란다. 나는 이 거대한 고래를 다루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그의 핏속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생식세포까지도 놓치지 않고 둘둘 말려 있는 그의 창자를 끝까지 모두 펼쳐서 내가 고래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헤쳤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고래의 현재 서식 환경과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고고학적, 화석학적, 생명 생성학적 관점에서 고래를 찬미하는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은 고래 이외의 어떤 생물, 개미나 벼룩에 적용해도 지나친 과장으로 여겨질 게 당연하다. 하지만 고래가 주제일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릴지라도 사전에서 가장 무게 있는 낱말들만 골랐으면서 이 거창한 사업을 기꺼이 해낼 작정이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사전을 참고하는 게 편리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존슨 박사의 사절판 사전을 사용했다는 점을 여기서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그 유명한 사전 편찬자는 덩치가 보기 드물게 큰 사람이어서 나 같은 고래 저술자가 사용할 사전을 편찬하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슴이 부풀어 의기양양해하는 저자들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고래에 대해 쓰고 있는 나는 어떨까? 나도 모르게 내 글씨는 현수막의 대문자처럼 커진다. 콘도르의 깃털로 만든 펜을 달라. 베수비오의 분화구 같은 잉크병을 달라. 친구들이여, 내 팔을 잡아다오. 이 고래에 대한 내 생각을 적기만 해도 마치 과학의 모든 분야를 답사하고 고래와 인간과 코끼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모든 세대를 망라하고 지상제국의 흥망성쇠를 조감하고 우주 전체와 그 주변까지 모두 통찰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나는 지치고 맥이 빠져서 쓰러질 지경이 되기 때문이다.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주제의 장점은 이렇게 우리 자신까지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 주제의 크기만큼 커지는 것이다. 웅대한 책을 낳으려면 웅대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벼룩에 대한 책을 쓰려고 시도해 본 사람은 적지 않았겠지만 벼룩에 대해 웅대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진 책을 쓸 수는 없다. 화석고래라는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질학자로서의 신임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밝혀두거니와 나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먹고 살던 시절에 석공일을 해본 적도 있고 도랑과 운하, 우물, 포도주 저장소, 지하실과 온갖 종류의 저수지도 제법 능숙하게 봐본 적이 있다. 또한 오래된 지층에서는 오늘날 거의 멸종된 괴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제3기층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선사시대의 생물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의 아득한 조상을 연결하는 고리 또는 적어도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고리로 여겨진다는 것.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고래는 지표층 바로 밑에 있는
제3기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예비지식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화석 고래들 가운데 오늘날의 고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래의 화석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당하다. 아담 이전에 살았던 고래의 부서진 화석, 조각난 뼈나 해골의 단편은 지난 30년 동안 알프스 산 기슭, 롬바르디아,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지에서 수시로 발견되었다. 이런 유골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파리의 튠르리 궁전으로 거의 곧장 뚫려있는 짧은 도로인 도핀가에서 1779년에 발굴된 두개골의 일부와 나폴랭 시대의 앤트워프 항구의 거대한 뱃도랑을 준설했을 때 나온 뼈들이다. 퀴비에는 이 뼈 조각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고래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고래 유골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1842년 엘라베마주에 있는 크레이 판사의 농장에서 발견된 화석으로서 완전히 멸종된 거대한 괴물의 거의 완전한 해골이다. 그 지방의 미신에 사로잡힌 노예들은 공포에 질려 그것이 타락한 천사의 뼈라고 생각했다. 엘라베마의 의사들은 그것을 거대한 파충류로 단정하고 바실로사우루스라고 이름 지었다. 하지만 그 뼈의 일부가 바다 건너 영국의 해부학자인 오원에게 표본으로 전해지자 파충류라고 주장된 이 생물은 지금은 멸종한 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여러 번 되풀이된 사실, 즉 고래 해골만으로는 완전히 살이 붙었을 때의 형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그래서 오원은 이 괴물에게 제우글로돈이라는 새 이름을 붙이고 런던 지질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그것이 지구의 변천으로 절멸한 생물들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놀라운 생물이라고 선언했다. 이 거대한 고래의 해골, 두개골, 송곳니, 아가리, 갈빗대, 그리고 척추 사이에 서면 그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바다 괴물들과 부분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먼 조상인 선사시대의 고래와도 유사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서면 나는 거센 물결에 실려 시간 자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 놀라운 시대로 돌아간다. 시간은 인간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투르누스의 잿빛 혼돈이 내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치고 나는 어렴풋이 극지대의 영거울 들여다보고 몸서리를 친다. 쐐기 모양의 얼음덩어리들이 오늘날의 열대 지방에까지 밀어닥쳐 요새를 구축하고 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구들 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라고는 한 뼘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온 세상이 고래의 것이었다. 고래는 피조물의 왕으로서 오늘날의 안데스와 히말라야 산맥의 능선을 따라 항적을 남겨놓았다. 누가 감히 리바이어던과 같은 혈통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에이헤브의 작살은 고대 이집트의 왕들보다 더 오래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다. 무드셀라도 고래에 비하면 초등학생처럼 보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노아의 아들 셈과 악수한다. 나는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고 근원을 알 수 없는 고래의 존재,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의 존재에 전율한다. 이것은 모든 시간 이전에 존재했던 만큼 인간의 세계가 모두 끝난 뒤에도 존재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리바이어던은 아담 이전에 그가 살았던 흔적을 자연의 연판에 남겼고 석회암과 이회토에
자신의 태고적 흉상을 새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되어 거의 화석에 가까운 이집트의 명판에도 지느러미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50년쯤 전에 덴드라 신전에서 화강암 천장에 새겨지고 채색된 천체도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오늘날 천구 위에 그려진 기괴한 형상들과 비슷한 켄타우로스와 그리핀과 돌고래 따위가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태고의 고래가 옛날과 마찬가지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이미 고래는 그 천체도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바르바리 지방을 여행한 요하네스 레오가 기록했듯이 고래는 대홍수 이후에도 그 뼈를 남겨놓아 자신의 유구한 역사를 기묘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석가래와 들보는 고래뼈로 되어 있다. 놀랄 만큼 거대한 고래가 죽어서 그 해안으로 떠밀려 올라올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이 신전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래도 그 앞을 지나가면 반드시 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신전 양쪽에 바다로 3km쯤 돌출한 암초가 있어서 그곳에 걸리는 고래는 상처를 입게 된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장대한 고래 갈비뼈를 기적으로 여겨 보존하고 있다. 그 갈비뼈는 볼록한 부분을 위로 한 채 땅 위에 놓여 아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 꼭대기는 낙타 등에 올라타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높다. 이 갈비뼈는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로부터 100년 전에 그곳에 놓였다고 한다. 이곳 역사가들은 무함마드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가 이 신전 출신이라고 단언한다. 어떤 이들은 예언자 요나를 삼킨 고래가 이 신전의 토대에 요나를 토해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는 독자 여러분을 아프리카의 이 고래 신전에 남겨두겠다. 여러분이 낸터컷 사람이고 고래잡이라면 잠자코 그곳을 참배할 것이다. 오비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